시작하면 우리 오늘 총정리를 할 건데 총정리해서 뭐 문제를 불러준다거나 뭘 다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6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불과 3, 40분 만에 모두가 다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이번 시간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잘 알고 있냐 모르냐 확인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확인을 하다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본 수업 영상 찾아가서 보셔야죠. 전체 틀을 잡고 모른다 하시면 전체 영상이 있는 본 수업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영국혁명. 두 번째는 미국혁명. 벌써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제 프랑스 혁명. 네 번째는 그렇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입니다. 다섯 번째는 민족 국가의 성립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민족 국가의 성립. 민족 국가의 성립. 여기서는 이제 통일된 나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혁명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청교도. 두 번째 명예혁명. 미국 혁명은 이제 단일 주제로 배웠고요. 프랑스 혁명도 단일 주제로 배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유럽도 우리가 주제를 몇 개 나눠서 배웠죠. 첫 번째로 빈 회의 또는 빈 체제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7월과 2월 혁명. 세 번째는 영국의 그죠, 자유주의 개혁. 네 번째는 러시아 개혁입니다. 민족국가의 성립에서는 통일된 나라 두 가지만 배우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탈리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때 나오는 전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나눠보면 혁명들, 그리고 그 혁명이 끝나고 나서 유럽 사회에 있었던 변화들, 그리고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퍼지면서 생겨난 민족 국가가 성립되는 그 통일 과정, 요 두 나라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여기서 전부 다 중요하지만 살짝 출제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은 이쪽 파트가 조금 더 떨어지겠고요. 조금 더 힘을 주는 파트는 어떤 파트일까? 요 혁명 파트들, 이 혁명 파트들 좀 더 중점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에서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단순히 출제되는 입장에서 좀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일단 청교도 혁명의 배경이 뭡니까? 청교도 혁명의 배경.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 먼저 권리청원을 승인을 해주죠. 권리청원을 승인해줍니다. 승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회를 해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돈이 필요해지니까 누굴 불러? 의회를 불러들이게 되죠. 이때 호락호락하게 옵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죠. 일단 기분이 나빴어.
기분 나쁘니까 너 찰스 1세 너 정치 그따구로 할래? 너 문제 있어? 라고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요. 두 번째, 돈 내라고 불렀더니 돈을 안 내죠.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요. 다음에 납세, 즉 세금을 거부합니다. 왜냐? 왜 이때 돈을 받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냐? 이 권리청원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 그랬죠. 불법적인 구금과 체포를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의회를 세금 내라고 의회를 불렀더니 이들이 왕을 비판하고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죽여요. 혼나야겠죠. 이제 손이 올라갑니다. 찰스 2세.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탄압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게 돼? 의회파야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찰스 1세가 처형당하게 되죠. 찰스 1세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공화정이 수립되죠. 이때 우두머리가 누구니? 크로멜이 호국경으로 올라옵니다. 즉 크로멜 호국경으로서 크로멜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크로멜이 근데 어떤 정치를 펼쳐? 의회 인정해줘? 의회도 무시하죠? 뭘 중요시 여겨버려? 청교도 윤리를, 강력한 청교도 윤리를 중요시 여기죠. 청교도 윤리란 게 어떤 삶이야? 금욕주의, 검소하고 금욕주의야. 즉 술도 못 먹게, 그 다음에 유흥도 못하게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다시 차라리 옛날이 낫지, 옛날에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정이 다시 복귀 또는 복구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청교도 혁명. 정리하셨습니까? 우리 본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내용을 여기서 짚어주지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약된 내용이죠. 우리 처음 청교도 혁명 했을 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시면 첫날에 우리가 세 줄 나갔죠. 그 다음 시간에 겨우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나갔죠. 즉 2시간을 걸쳐 나갔던 내용을 지금 불과 5분 정도 만에 끝낸 거야. 즉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큰 틀을 잡고 이 세부 내용, 디테일한 내용 어떻게 하라고? 본 수업 내용 찾아가시라고요.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명예혁명으로 갑니다. 명예혁명의 배경이 뭡니까? 이때 누구야? 왕이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는 찰스 1세와 무슨 관계였지? 아들과 아빠의 관계였다는 거야. 즉 제임스 2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또 마음대로 정치를 펼죠. 그래서 제임스 2세의 의회를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니? 물론 여러 내용이 있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심플하게 보면 일단 제임스 2세가 어떻게 돼버려? 폐위가 됩니다. 제임스 2세의 폐위하고요. 새로운 왕 누가 올려? 그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죠. 왕으로 올렸단 말이야. 누가? 의회에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요.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 즉 왕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다음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야? 계산서를 받아야죠. 왕 만들어 드렸으니 계산서를 받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서가 뭐야? 권리장전이 승인된다라는 거지.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죠. 결국 핵심 내용만 보면 뭐냐? 세금 네 맘대로 걷지 마.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 네 마음대로 우리를 가둬놓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마라는 거야. 근데 어떤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권리장전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권리청원과
청원은요, 왕이시여 이런 뉘앙스라고 하면 권리 장전은 첫 번째부터 국왕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죠. 어디 감방지게 그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왕의 권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서처럼 형성이 됐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 결과 어떻게 되니? 그죠?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됐다. 즉 기본 바탕이 됐다라는 거죠. 혹시 이 입헌군주제 아직도 모르는 친구는 없죠? 헌법에 입각한, 즉 법에 따라 군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입헌군주제인 나라가 있니? 있죠. 옆 나라? 일본. 지금 영국도 입헌군주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은 뭐가 되니? 이제 이렇게 돼서 시절이 가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미국 혁명으로 갑니다. 미국 혁명의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아메리카에 누군가 살아야겠죠? 그렇죠. 일단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의 이주? 이제 영국인이라고 해도 되고 좀 더 넓은 포괄적 의미로 유럽인들이라고 합시다. 그냥 영국인이 해도 되고요. 청교도인들이 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로의 이주라고 할게요. 주로 이제 영국인들, 청교도인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좀 더 넓은 의미로 유럽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아메리카로에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 이 사람들 그죠? 식민지를 건설하죠. 그래서 동부, 서부 왜 동부야? 이렇게는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는 어떻게 가는 거고요? 어느 바다를? 그죠? 대서양을 건너. 여러분 이거 못 기억하실 것 같으면 그 노래 떠올리라고 했잖아. 태평양을 건너. 그게 뭐예요? 이 노래 몰라요? 아,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이거 노래 몰라? 그 노래 선생님이 어떻게 기회가 되면 여기 링크라도 걸어 놓을 테요. 그 큰 바다 순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태평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큰 게 뭐야? 대서양. 우리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그 바다는 뭐야? 대서양. 그러면 동부를 만나, 서부를 만나? 동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13개의 식민지를 동부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돼요. 자,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를 가서 살고 있네. 내가 저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어? 없었어, 처음에는. 아, 그래, 니네 살아라 하고 자치를 시켜줬는데 프랑스와의 7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졌지,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 돈 우리나라에서만 거들려고 하니까 부족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출신 애들이 저기 가서 땅덩어리 이루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이 들어? 돈 걷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악화된 영국이 무슨 생각이 들어? 돈을 걷자. 즉 재정이 악화된 영국이 이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게 이 배경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보냐 하면 전개 세금 내라고 하니까 순순히 내? 물론 내고 싶지 않지. 그래서 처음에 약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세금이었다가 몇 가지의 세금만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 세금이 뭐냐? 차세와 인지세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차세, 이 차세가 뭐야? 티, 마시는 티야. 아직도 이걸 타고 다니는 자동차 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동차 아니고요. 마시는 홍차, 티입니다. 티. 이 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우리는 이 티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는데 세금을 내버리니까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버려? 그렇죠. 화가 나서 티파티를 여는 거죠. 보스턴 차 사건을 여는 겁니다.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죠. 즉
인디언 복장으로 분장을 한 뒤 보스턴항에 들어가서 보스턴항의 정박에 있는 배에 실려있는 모든 홍차를 바다에다가 풍덩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로 영국이 보스턴항을 봉쇄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식민지인들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죠? 1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1차 대륙회의 결과가 어떤 거야? 그렇지. 이제 참을 수 없다. 우리도 싸우자 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누가 유리해? 그렇지. 영국이 유리하죠. 민병대라고 해봤자 정식적으로 군사훈련 받은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다시 안 되겠다. 2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이때 했던 선언이 뭐야? 독립선언문을 열고 오픈하죠.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요. 또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워싱턴 이제 조금 전투 기술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우세하게 바꿔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줘 이때? 프랑스의 도움을 주어서 프랑스의 도움으로 이제 영국을 몰아내고 파리에 가서 조약을 하나 하죠. 파리 조약을 합니다. 이 파리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뭘 인정받아? 이제 파리 조약에서 독립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게 미국 혁명까지 오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을 인정받았어. 그 마지막 세 번째 결과. 아메리카 합중국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프랑스 혁명할 때 이야기했던 프랑스 혁명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개밖에 안 했는데 칠판이 꽉 차버렸어. 칠판을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로는 지금 4번째로 4번으로 쓰시면 되겠죠? 프랑스 혁명으로 갑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뭡니까? 첫 번째, 구제도의 모순 있죠. 어디서 오는 모순이야? 신분제에서 오는 모순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 프랑스에는 1신분과 2신분과 3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이 신분 어떤 사람들? 성직자들. 2신분은요? 귀족들. 3신분은요? 평민이었습니다. 이 당시 1, 2신분은요, 전체 인구의 몇 프로? 2% 정도를 차지했고요. 평민인 3신분은요, 9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특권층, 즉 성직자와 귀족층은 전체 토지의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3신분 계층에서 매우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제도의 모순이 있고요. 이 당시 이제 또 어떤 사상이 퍼져? 계몽사상, 시민계급이 형성되면서 시민계급. 이때 말하는 시민은 지금 말하는 약간 시민과는 약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야? 돈 좀 있는 사람들. 뭘로 돈 벌었어? 상공업으로 돈 번 사람들입니다. 즉 시민계급이 형성되고요. 즉 상공업 계층에서 이 사람들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 너에게 머릿속에 뭘 주겠다? 빌치 주겠다. 계몽.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보면 이제 요런 사상이 퍼지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어떻게 전개가 됐냐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재정이 악화됐죠. 왜 재정이 악화됐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면서 재정이 더 심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면서 삼부회를 소집하죠. 이 불려온 삼부회에서 누가 가장 불만이 많아? 이제 30분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30분이 인원당 투표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인원을 늘려달라 그러죠. 자신들의 인원 늘려주죠. 하지만 인원당 투표는 받아들여주질 않죠. 그래서 3부회 탈퇴를 하고요. 어디로 뛰쳐나가버려? 밖으로 뛰쳐나가버리지. 그래서 만든 게 뭐야? 국민의회를 만들게 되죠. 30분의 3부회 탈퇴를 하고요. 30분이 이제 국민의회를 만들게 되죠. 물론 30분의 동요한 30분의 뜻을 따르는 1, 2신분들도 있었어요. 1, 2신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1, 2신분이 한패는 아니었어. 30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핵심만 봅시다. 테니스 끝까지 말해 주셔야죠. 서약을 했고요. 또 큰 건 하나 있지. 그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이게 꽤 큰 역할을 했죠. 무슨 역할을 했어? 혁명의 전국화에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인권선언도 했고요. 또 뭐요?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이제 헌법을 만들었으니 국민회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이제 입법의회로 넘어갑니다. 입법의회, 즉 새롭게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구성된 입법의회입니다. 입법의회에서는 뭘 했어? 어떤 거요? 누구에게? 그죠? 오스트리아와 누구에게? 프로이센은 지금이 어디?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왜? 그지. 그 나라들이 자기들 이 혁명대 시민들에게 압박을 넣으니까 참을 수 없지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맨날 어떻게 돼? 맨날 많이 지고 오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어디로 넘어옵니까? 이대로는 못 살아. 즉 맨날 전쟁은 지고요. 물가는 상승하고요. 참을 수가 없어. 어디를 습격해 이제? 왕궁 습격해서 싹 다 엎어버리지. 그 다음 뭘 만들어버려 이제? 국민공회 시절이 오는 거죠. 국민공회 시절에는 공화정이 수립되죠. 이때 우두머리가 누구? 로베스피에르였어. 로베스피에르는 어떤 정치를 했어? 공포정치를 했어. 너, 눈 왜 그렇게 떠? 딸랑. 너 왜 내 말 안 들어? 딸랑. 하면서 목을 자르는 기계까지 나왔다 했죠? 기요틴이라는, 즉 단두대라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펼쳤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또 누구도 목을 잘라버려? 루이 16세도 이 당시 처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겁을 주고 하니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또 누굴 죽여버려? 로베스피에르를 습격해서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공회가 끝나게 되고요. 근데 국민공회 시절에 하나 있었던 일이 있죠. 헌법 제정에서 이제 봐봐. 의회가 있어요. 왕이 있고 의회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되지. 이 당시에는 누구에게 투표권을 줘? 성인 남자. 귀족. 제한선거잖아. 귀족이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제한을 해요. 이 당시에는요. 투표권을 누구에게 줘? 보통 선거를 하죠. 이 차이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이거. 요 당시에는 제한선거. 이 당시에는 보통 선거야. 이때는 재산. 이때는 성인 남성에게 이렇게 줬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시절까지 봤어. 이제 로베스피에르를 습격해서 죽이고요. 와, 한 놈한테 정권을 몰아주니까, 권력을 몰아주니까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몰아줘? 누구에게 나눠줘? 5명의 총재에게, 즉 총재 정부가 들어오죠. 근데 총재 정부 잘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거는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여기서 끝이 난다라고 보죠. 나폴레옹의 쿠데타로서 끝이 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10년간의 기간 동안 거침없이 달려왔던 이야기고요. 통령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국립은행 또는 국민교육과정을 건설하고요. 또는 나폴레옹 법정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 원정을 멈추질 않지. 해외 원정을 멈추지 않고요. 계속 유럽을 정복해 나가다가 남은 섬나라 하나 어디? 영국이 있었어. 그래서 영국과 거래하지 말아라고 하는 뭘 내려?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대륙 봉쇄령 어긴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 러시아를 원정을 떠나는데 실패하게 되고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죠. 몰락은 했지만 유럽에 남은 사상이 뭐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사상이 퍼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로 보면 자유주의 사상과 민족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제인 이제 프랑스 혁명까지 봤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말로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났고요.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영정부를 만들고요. 황제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했어. 그러면 여기 예전에 힘 좀 쓰고 살던 사람들, 여기 옛날에 힘 좀 쓰고 살던 사람들, 강력한 나폴레옹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어. 무슨 생각이 들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빈 체제였죠. 복고주의, 즉 과거, 옛날에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토와 과거의 정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거야. 이 정치 체제는 뭘 의미해? 왕정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 체제 안에서는 민족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상들이 상당히 탄압받았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1830년 7월 달에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 7월 혁명이 발생하죠. 왜 7월 혁명이 발생해? 그죠? 누구의? 샤를 발음 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샤를 10세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이때 주체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 시민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죠. 뭘 요구해? 아니죠. 투표권 좀 더 기다리셔야죠. 이제 이 전제 정치를 몰아내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샤를 10세를 추방시키고요. 시민의 왕이라고 불리는 누구를 왕으로 올려?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되자 뭘 만들어 이제? 입헌군주정을 만들고요. 입헌군주정이니까 법이 위에 있다. 법이 있으면 왕은 권력을 좀 내려놨겠죠. 그럼 그 왕이 내려놓은 권력을 대신할 또 함께할 누가 필요해? 의회가 필요하죠. 의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 의원이 필요하죠. 의원을 뽑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투표할 선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때 선거권 누구에게 줍니까? 즉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때 재산이라는 거는 땅이야, 토지. 토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즉 지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선거였어. 근데 1830년에서 1848년으로 가면서 이 당시 프랑스에는 무슨 일이 발생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도시로 와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도시로 와보니까 또는 내가 공장을 만들어서 돈 좀 벌었는데 나에게 투표권이 있어 없어? 없어. 땅이 있는 사람들, 지주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누구를 엎어버려? 왕정을 뒤엎어버리고 왕정을 폐지시켜버리죠. 그래서 뭘 만들어? 공화정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 이때 공화정을 만들고 투표권 누구에게 줘? 성인 남성들에게 준다라는 거 정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 있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특징이 있었지.
특징이 뭐야? 의회 주도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의회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이고요. 개혁과 혁명 차이점 설명드렸습니다. 혁명은 아래에서 위로 확 올라가는 거.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또한 혁명은 급진적으로 한 번에 확 뒤집어 엎는 걸 혁명의 성격으로 보고요. 개혁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가는 거를 우리는 특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의 특징은 의회 주도로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개혁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죠?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있었습니다. 정치개혁에는 선거법 개정이 있었어.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1차, 2차, 4차 개혁을 이야기했고요. 정치개혁에서는 항해법과 공물법의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에서는 1차에서는 1832년에 개정을 해서 상공업 계층까지 확대를 시켜줬는데 이 당시 상공업 계층까지 확대해주는 이유는 뭐냐? 1830년 누구의 영향이야?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눈치 보면서 자기들도 개혁을 이뤄나갔던 거지. 1918년 4차 선거법 개정은 뭐의 영향이야?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개혁 이야기 맞죠? 러시아의 개혁은 우리가 입안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개혁은 우리가 이제 본 수업 그 뒷내용은 본 수업에서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짧으니까 20분밖에 안 되니까 알겠죠? 일단 오늘 수업 끝!